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장에 사회초년생이 되신 분들께서 처음으로 고민하시는 퇴사에 대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한번 만들어 보게 되었어요. 저는 취업 박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고민을 해결해주는 전문 상담사도 아니에요. 그래도 해당 영상을 자신 있게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이 여러분들보다 아주 조금 먼저 사회생활을 겪었고, 또한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여전히 미래를 고민하는 대한민국의 한 청년으로서 고민을 함께 덜고자 했던 마음이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서론이 너무 길어지면 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영상을 끄실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입사해서부터 현재까지 경험을 요약하면 지금 현재 작성한 것처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이렇게 적어보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음, 입사하신 분들의 대부분은 어려운 학업을 마치고 어쩌면 마지막 관문이라고 생각했던 취업시장에 뛰어들어 취업의 기쁨을 맞이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입사 날짜가 다가올 때 미래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단기적으로는 앞으로 입사해서 어떻게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을지, 또 장기적으로는 어떤 커리어를 쌓아 나갈지, 또 더 나아가 이제 현재 만나시는 사람이 있다면, 혹은 만나게 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미래를 예상해 보는 그런 방향으로 말이죠. 입사하고 나서는 그동안의 학교 생활, 아르바이트 경험, 그리고 남성분들의 경우는 과거 군 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본인이 생각하기에 괜찮은 사회생활의 방향을 잡고 더욱 잘해보고자 노력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입사하기 전에 예상했던 것들과는 다르게 입사에서는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예를 들어 이제 직장 상사 등의 사람 관계나 회사에서 제공하는 복지, 급여 등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러한 부분을 본인 스스로 그 회사 안에서 어떻게든 올바른 방법으로 풀어나가고자 노력을 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풀리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원하는 흐름으로 나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어, 이제 혼자 이 때문에 혼자 퇴사를 고민해 보게도 되고, 이런 부분이 더욱 힘들어지면 본인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고민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이럴 때 대부분은 이제 말리는 분위기고, 소수로 이제 좀 이렇게 응원해주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아마도 이러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두고 고민하시면서 제 영상을 시청하게 되신 분들도 물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처음 회사에 입사하고자 하셨던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다양한 이유가 공존하겠지만, 가장 큰 부분은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을 충당하거나 아니면 장차 앞으로 커리어를 쌓아나가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만약 당장 경제적인 부분을 충당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현재 귀속된 회사가 이런 부분을 덜 충족시킨다면 계속 회사에 머무르시면서 더 큰 회사로 이직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더 가장 좋은 방법은 회사를 다니시면서 이직을 같이 준비하시는 방법인데, 만약에 절대적인 시간 부족으로 이제 학업과 이제 병행이 어렵다 하시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전문성을 쌓아서 연봉을 높일 것인지, 아니면 퇴사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안고 죽을 각오로 도전해서 이제 그렇게 새로운 도전을 하실지에 대한 노선을 확실하게 정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커리어에 대한 부분인데,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첫 직장이 중요하다. 이게 왜 나온 이야기인지 저는 처음에 퇴사했을 땐 잘 몰랐는데, 재입사를 준비하면서 재입사를 결국 하게 되더라도 정말 놀랍게도 그 분야로 재입사하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한 현실을 보게 되었어요. 따라서
커리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께서는 해당 분야가 절대적으로 본인과 이제 맞지 않는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회사 내에서 변화를 꿈꾸시는 것보다 빠르게 정리하고 본인과 조금 더 맞는 옷을 찾기 위한 시간을 가지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위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라 인간관계에 대한 내용이라면 조금 더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대부분의 시청자님들이 이 문제로 인해 고민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위에서 언급한 경제적인 부분이나 커리어에 대한 고민으로 퇴사하는 경우가 이제 상대적으로 적어요. 왜냐하면 요즘같이 정보가 발달한 시대에서는 어느 정도 지원하는 회사가 현재 본인이 추구하는 경제적인 부분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 또한 어떠한 커리어 패스를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이는 즉 예측이 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입사 전에는 입사하게 될 회사에 대한 구성원에 대한 정보는 얻기 힘들고, 만약 그러한 정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객관적인 지표로 보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뭐 누구에게는 갈등의 소지가 있는 상대일지라도 정작 내가 대해보면 잘 맞을 가능성이 또한 공존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이렇게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는 어쩔 수 없이 도박을 걸어야 합니다. 제발 갈등 없이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빌면서 말이죠. 만약 이러한 확률 게임에서 안타깝게도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퇴사를 고민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론. 사실 미리 준비해 놨는데요. 결론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께서 현재 몸담고 있는 회사에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인지 생각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얻고자 하는 본인의 실익을 위해 회사 생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를 배려하지 말고 본인만 생각하라, 그런 이기주의 마인드가 아니라 본인이 회사에 반드시 입사해야 했던 과거 본인만의 간절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어린 시절 제가 잠깐 학업에 지루함을 느껴 성적이 저조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 당시 저희 어머니께서 특히 기대감이 높으셨을 때라 실망을 많이 하셨었는데 하루는 힘들어하는 저에게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힘들었을 때 넘어져서 다쳐도 보고 울어도 보고 혼자서 일어나도 봐라. 처음에는 이러한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몰랐는데 제가 사회생활을 처음 겪었을 때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조금은 헤아려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무턱대고 감정대로 퇴사도 해보고 생각보다 길어지는 재취준 시기를 정말 힘들어도 보고 좌절도 해보고,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의 응원과 감사함에 일어나도 보면서 적어도 앞으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보았듯 그게 앞으로 올바른 선택이 될지 그렇지 않을지에 대한 것도 본인이 겪어봐야 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그러한 과거의 간절함과 현재의 어려움과 비교해 보았을 때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나도 불행하다고 느끼신다면 너무 힘들어하는 시간을 오래 갖지 마시고 과감하게 퇴사하세요. 그리고 퇴사하고 나서 새롭게 다가오는 어려움을 맞이해 보면서 더 단단해지며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궁극적으로는 그게 입사의 기쁨이었던, 다른 이유였던, 장기적으로 본인이 행복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네. 이렇게 저의 짧은 경험을 통해 퇴사를 고민하는 신입사원분들에게 작은 조언을 한번 남겨보았습니다. 해당 영상을 통해 누군가에게는 행복한 인생을 수렴하기 위한 지름길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